その日人類は思い出した。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에렌 예거는 월마리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장작을 패고 친구들과 뛰놀며 평범한 삶을 누리던 아이였는데요. 한없이 순수했던 이 소녀는 어느 날 초대형 거인의 습격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마을이 초토화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거인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린 에렌에게 깊은 트라우마와 분노를 남기며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는 속으로 모든 거인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외치며 거인에 대한 증오를 생애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철저히 복수심과 진실에 대한 갈망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에렌은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고 백사기 남부 훈련병단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신체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불굴의 투지와 끈기로 훈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5위로 졸업하며 조사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병단에서 그는 리바이 반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실전에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며 거인을 무찌르겠다는 소년의 꿈이 점차 실현이 되는 듯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거인을 아쟁내겠다던 에렌은 트로스트구에서 발생한 거인 습격 사건으로 운명이 급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르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는 거인에게 잡아먹히지만 그 순간 정체불명의 거인이 되어 되살아나 무지성 거인들을 쓸어버리는 놀라운 전투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그가 진격의 거인의 힘을 발현한 첫 번째 사건이었고, 이후 그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렌은 주둔병단과의 갈등 끝에 조사병단에 남게 되고 리바이 반과 함께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며 여성형 거인 애니 레오나토와의 전투, 그리고 중앙원병단과의 대립도 히스토리아와의 접촉 등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책임에 대한 자각을 깊게 해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가 아버지 그리샤 예거가 남긴 지하실의 비밀을 마침내 밝히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ここに鍵穴がある。 월마리아 탈환 작전 이후 그는 지하실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인류가 벽 안에 갇혀 살아온 진실, 그리고 자신들이 세계의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으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인류는 단지 벽 안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 희생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그는 말의 국가로 잠입하여 적의 정체를 직접 목격하였고, 팔코와 가비 그리고 라이나르트와 같은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적조차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고립을 안겨주었으며, 결국 에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파라디 섬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울림이었습니다. 땅울림은 시조의 거인과 진격의 거인의 힘을 동시에 가진 자만이 발현할 수 있는 궁극의 힘으로,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전 세계 인구의 80%를 짓밟아버리는 초유의 선택을 감행합니다. 이는 파라디 섬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친구와 동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길이기도 하였는데요. 미카사와 아르민, 한지, 리바이 등 오랜 동료들은 에렌을 막기 위해 직접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고, 결국 미카사의 손에 의해 에렌은 참수당하며 그의 여정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에렌은 단순히 힘이 강한 주인공이 아니었으며, 그는 끝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온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었지만 반면 너무나도 괴물 같은 면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가장 복합적인 감정을 남긴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에렌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파라디 섬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었고, 세계의 시각에서는 인류를 파괴한 괴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과 행동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정한 자유를 원했던 에렌의 꿈은 진짜 이거였을까? 그리고 어린 시절 단지 벽 밖의 세상이 궁금하다고 말하며 바다를 동경하던 소녀는 결국 수많은 피를 뿌리며 원하던 바를 이룬 게 맞는 건가 궁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너머에도 평화는 없었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분열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렌 예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나 영웅담이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희생과 권력의 구조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품은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おとなしく巨人の餌になるのか。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자 상징인 에렌은 결국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길을 걸어간 인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야기와 여운은 작품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에렌은 단순한 선이나 악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닌 인간적인 양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습니다. 이상을 위해 현실을 포기할 것인가 또는 현실을 위해 이상을 타협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에렌은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지만 그 어떤 판단도 쉽게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영웅의 서사라 볼 수 있는데요. 진격의 거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까지도 에렌 예거는 그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로 그리고 자유를 갈망했던 소년으로 남습니다. 終わりにしたいんだよ、俺たちで。 오늘은 진격의 거인에서 임팩트가 강했던 짐승거인 계승자 지크의 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과거. 짐승거인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크 예거는 엘디아 복원파의 핵심 인물인 그리샤의 거와 왕가의 혈통을 지닌 다이나 프리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출생지는 말의 제국의 레벨리오 수용구로 엘디아인들이 감시당하며 살아가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お前ならきっと戦士になれる。 태어날 때부터 지크의 삶에는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무게가 실려 있었으며 어찌 보면 도구처럼 길러지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크의 아버지 그리샤는 엘디아 제국의 복원을 꿈꾸는 열혈 혁명가였으며 어머니 다이나는 프리츠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고귀한 존재로 사실상 수저는 타고났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인지 자신의 수저를 활용할 수 없었으며 지크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기대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지크의 부모는 지크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혁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요했고 매일같이 엘디아의 역사와 복원파의 사명을 주입받게 되었는데요. ジークは戦士になってマーレのために戦いたいのか。僕は戦士になりたい。 당시 지크는 감당하기 어려워서인지 순간순간 빠기친 표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인 에렌 예거는 후에 파라디 섬에서 태어났고 지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크가 부모의 이상을 배반하고 말의 정부에 동조하는 길을 택했다면 에렌은 부모의 신념을 이어받아 결국 전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형제는 훗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지크는 이후 17m에 달하는 짐승 거인을 계승받게 되었고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정교한 계획 수립 능력까지 갖추어 마레군 내부에서도 최강의 전사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름 지크가 독일어로 승리를 뜻한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가져다 붙였을 확률도 있지만 작가에 따르면 아버지 그리샤가 아들에게 엘디아의 승리를 바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였다고 암시하고 있고 이 이름에는 지크가 태어난 순간부터 민족의 구원자이자 도구로 쓰이게 될 운명이 암묵적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생부터 남달랐던 어린 지크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레의 전사 후보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과는 달리 성적은 평범하였고 체력도 그리 뛰어나지 않아 언제나 나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まったく何をしにここにいるのやら。 밖에서는 교관들에게 개털리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개털리며 지크는 점차 내면에서 고립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는 시불에 왜 자신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지 같은 시점에 지크 앞에는 톰 쿠사바 박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지크 이전 짐승 거인의 전 계승자였으며 마레군의 생물학 책임자였습니다. 쿠사바는 어린 지크와 공놀이를 해주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았고 지크의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는데요. 쿠사바는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넌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말하였고 지크는 이런 말 때문인지 점점 의심과 저항의 감정들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고 나발이고 엘디아 복원파 일원이라는 걸 말해 당국에 고발해버리는데요. 賢くていい子だ。 이런 개부료를 저지른 지크의 부모는 게을탱이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크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되며 결국 지크의 부모는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크는 마레의 충성스러운 병사로서 신뢰를 얻게 되며 전사 후보생으로 정식 채택되게 됩니다. 이후 쿠사바의 뒤를 이어 짐승 거인까지 계승받고 마레 전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지크의 내면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했다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때문인지 지크는 누구에게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지크의 과거 회상 장면은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지지만 내면의 고통은 생각보다 컸다고 보여지네요. 2. 강함. 짐승 거인은 원래 전투력만 따지면 다른 9거인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크 예거라는 인물에 의해 완전히 개념이 바뀌게 되었으며 지크는 짐승 거인을 단순한 거대한 괴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장을 전략적으로 지휘하는 전술병기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거인은 힘, 지능, 혈통, 감정, 그리고 철학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그 강함은 단지 물리적인 스펙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크의 짐승 거인 중 가장 먼저 생각나며 잘 알려진 능력은 바로 던지고 보는 투척술입니다. 보통의 거인이 팔로 무언가를 던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전술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지크는 과거 캐치볼 놀이에서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놀라운 정확도와 회전력을 지닌 투구 기술을 터득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전쟁터에서 살상용 기술로 진화되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파라디 섬의 월마리아 탈환 작전 당시 맨손으로 바위를 쪼개버리며 야구공처럼 던져버렸는데요. 그리고 조사병단은 사실상 전멸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위 덩어리를 이용하여 확실한 임팩트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지크는 단순한 원숭이 거인 계승자가 아니라 왕가의 피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 어떤 거인도 시도하지 못한 거인화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의 척수액을 섭취한 인간들을 표효한 방으로 문의 거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거인 와인을 파라디 섬으로 퍼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효 한 방이면 자신이 조종이 가능한 거인들을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이 능력을 이용하여 파라디 섬을 일순간 무력화시키는데도 성공하였었는데요. 지크의 전략적인 면모와 장거리 투척 능력 그리고 거인을 만들어 조종하는 능력까지 본다면 확실히 임팩트가 있는 거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3. 철학. 지크의 거는 단순한 거인 계승자를 넘어 이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철학자이자 비극적인 이상주의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하고 전술적으로 탁월한 병기였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말과 선택 그리고 그의 고뇌가 담긴 삶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크가 걸어온 길은 피와 죄 그리고 이상이 얽힌 길이었고 그가 남긴 발자국은 오랜 시간 독자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지크가 가진 가장 뚜렷한 철학은 엘디아인 안락사 계획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계획은 엘디아인의 생식을 중단시켜 자연스럽게 엘디아 민족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언뜻 보면 이는 잔인한 민족 말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크는 그 계획이야말로 엘디아인이 더 이상 거인의 저주에 시달리지 않고 세계로부터 혐오받지 않으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ユミルの民が生まれてこなければ100年後にはこの世から巨人は消滅している。 누구영 아니랄까봐 이는 단순히 다 때려부수겠다는 파괴의 욕망이 아니라 고통을 완전히 종결시키고자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철학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전쟁과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실질적인 해답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지크는 전장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라는 절절한 절망과 이상이 존재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 전투 중에도 종종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리바이에게 포위당했을 때 자신이 거인 와인을 병사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으며, 이는 수많은 목숨을 도구로 이용한 그가 단순한 냉혈한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이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지크는 거인화라는 힘을 병기화했지만 그것이 지닌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크는 언제나 자기 확신과 죄의식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모는 지크를 단순한 악역이 아닌 이념의 실현을 위해 자기 존재 전체를 바친 비극적 철학자로 자리매김했다 보여집니다. 그는 마레의 장교도 엘디아의 해방투사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외로운 방랑자였으며, 엘디아도 마레도 믿지 않았고 단지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을 믿었다고 보여지는데요. てめえくせえし汚えしブサイクじゃねえか 그렇기에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존재는 동생 에렌뿐이었고, 그조차도 결국 그를 배신 때리며 마탱이가 갈만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지크는 끝까지 인간성을 유지하며 싸웠고, 최후에는 자신의 철학을 깨고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자발적인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지크의 마지막은 허망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목이 잘리는 순간 지크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지크도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クサバーさん、僕には使命があるから。